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환상과 망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인 선생님이 에르나라는 아이, 6살 강박신경증이 있는 아이를 이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놀이를 한 걸 통해서 아이의 환상이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그 환상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자세히 분석해 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에르나라는 아이가 엄마에 대한 시기심을 보여주는 환상을 놀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놀이를 하느냐면 역할극에서 엄마를 표상하는 그 피겨가 그 피겨는 뭐냐면 무용수고 배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용을 하면서 아름다운 배우 역할을 하면서 모든 관객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한번 엄마하고 동일시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개 숙여서 절하는 왕비 행세도 탁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상징하는 피겨가 뭐예요? 관객을 사로잡는 무용수라든지 배우라든지 왕비 이런 것들로 엄마를 표상을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통해서 엄마를 시기한다는 마음을 아이가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오로로 보고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기만 해야 되는 아이예요. 아이는 항상 패배해요. 그 우아하고 멋있는 엄마는 항상 아이의 감정에 상처를 입혀요. 엄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죠. 젖가슴도 가지고 있고 모든 좋은 권력,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좋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시기심을 느끼고 자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아이는 상처를 받고 아이는 항상 패배를 해요. 시기심과 더불어 아이의 패배감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게 성교 환상이에요. 참 우리 클라인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본문에서는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성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걸러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부모가 함께 성교하는 환상은 부모가 합이라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거, 나 빼고 자기네들끼리 좋아 지내는 함께하는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함께하는 그 성교 환상으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아이는 처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든 행복한 상태를 아이가 혼자서 누리죠. 그러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이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엄마하고 떨어지죠. 그러면 그건 자연적인 발달 과업인데 우리 아이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런 걸로 아이는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박탈하고 빼앗아가지고 나를 버린다는 엄마, 그렇게 엄마를 경험할 때 이 엄마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노하죠.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아빠하고도 좋아하고 내 동생하고도 좋아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지내잖아요. 나는 오아시스인가요? 유토피아. 나는 유토피아를 뺏겼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유토피아를 누리고 즐기고 있잖아요.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거 보면서 애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이게 성교한다는 환상은 자기네 둘끼리 그 즐거움, 극락의 희열을 자기네 둘이서 느낀다는 거, 나 빼고 지네 둘이서 느끼는 거고 경험한다는 거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여지간 불쾌한 게 아니죠. 자, 요렇게 저는 성교 환상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에르나가 어떤 이제 가상의 아이를 이제 놀이 속에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부모하고 침실을 함께 썼어요. 그리고 부모의 성교를 아이는 가만히 바라만 봐야 했어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아이는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떨어져서 자기네들 둘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니 이 아이는 자기는 이미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두 사람이 즐기는 꼴을 보니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자, 근데 이 아이는요 그렇게 바라보는데 성교 환상을 그런 시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꼭 재워요. 재우는 거는 아빠하고 성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아이만 툭 떼어놓고 왕따 시켜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여기에서 아이는 부모 두 사람이 있어 성교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네들 둘만 좋아하는 그 부모에 대한 아이의 증오와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성직자가 있는데 이 성직자가 수도꼭지를 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너인 여자 무용수가 나타나서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마셔요. 수도꼭지가 남자 성기 모양 같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받아 마시고 정액을 흡입한다는 이런 표현이 그 본문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그거는 두 사람이서 이제 합의라고 둘이서 하나 된다는 그 얘기죠. 근데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아이만이 그 광경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즐겁게 노는 거 자기는 그냥 수육 그냥 아무런 어떻게 그걸 깨트릴 수도 없는 채로 무기력하게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딱지가 나요. 자, 이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는 막 갑자기 막 엄청난 분노를, 폭발적인 분노를 놀이석에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환상 속에서 이 아이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죠. 증오 감정. 그동안 참고 억눌려왔던 그 감정. 그러니까 아이는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분노와 증오심, 시기심을 다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를 하면서 막 폭발적으로 표현해내는데, 자, 이렇게 아이가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그 아이가 내면에 가지고 있었을 때 현실 생활이 어떻겠냐고요. 힘들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무의식적인 엄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모든 교육적인 그런 훈련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 아이는 제대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학대하기 위해서 나에게 저렇게 한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양육과 교육을 아이는 학대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자기를 신데렐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를 신데렐라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좋은 엄마, 나를 보살피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친엄마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모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에게 물을 길어라, 빨래를 해라, 설거지를 해라, 이것저것을 해라 막 시키죠. 학대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엄마는 물론 나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이빨을 닦으라고 시키는 거고 세수하라고 시키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저 좋으라고 나를 학대한다고 이 아이들은 그렇게 오인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좋게 지내려고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키고 나를 괴롭힌다는 이런 신데렐라 환상을 아이가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학대당했다는 환상을. 그러니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고요. 안 해요. 공부. 그러니까 이 아이 학습장애가 같이 따라왔거든요. 잠깐 이 제목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공부해라 하는 잔소리가 아이들은 의식적으로는 듣고 그게 올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엄마가 나를 학대한다는 소리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엄마 공부한다는 소리에 딴짓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거부하고 엄마를 화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아이는 나는 엄마로부터 학대받는다, 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편집 환상으로 좀 더 깊어지거든요.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는 상상적 아기를 갖는 그리고 돌보는 환상을 또 표현합니다.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있는데 인형이죠. 그 아이를 이 아이가 에르나가 아주 잘 보살피고 씻겨주고 자상하게 돌봐줘요. 우리 여자아이들 보통 이런 놀이 많이 하지요. 4살 미만의 남자아이들도 어떤 아기 인형을 보살피고 따뜻하게 하는 양육놀이를 많이 해요. 그것은 아이가 자기가 품 안의 아기였을 때는 온갖 뭐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 듣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받았잖아요. 나 그런 사랑을 또 받고 싶어요 하는 자신의 소망을 그렇게 놀이를 통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아주 예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다른 놀이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조금 더 큰 아이예요. 나이 든 인형인데 이 인형을 아주 잔혹하게 대해요. 인형을 때리고 물고 뜯고 아주 잔혹하게 대하거든요. 그리고 악마들에게 고문당하고 이 인형은 죽였어요. 자, 그 아이는 누구냐면 에르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로 변한 엄마예요. 엄마. 아이가 받았던 온갖 수모와 학대를 아이로 변해버린 엄마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이런 고통스러운 거를 이 엄마를 아기로 만들어가지고 이 엄마한테 똑같이 보복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되풀이하지요.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도 표현하고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과학적인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엄마에게 잔인하게 학대받는다는 환상에서는 편집증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줘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 둘만 같이 있고 자기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에르나는 혼자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시기심과 더불어 그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공격하고 싶어요. 막 공격을 하면 그 엄마로부터 또다시 아이는 공격을 받는 그런 환상을 아이가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근간이에요. 기본이에요. 자, 이 아이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지금 밉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공격을 했는데 자, 이 엄마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학대하는 거, 모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엄마 학대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엄마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학대한다고 아이는 느껴요. 자, 에르나는 자신이 항상 감시당한다고 느끼거든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엄마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도 엄마한테 과도하게 감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과도하게 엄마가 불안하니까 거기에 고착되면서 자신도 엄마를 감시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지금 엄마를 향해서 증오의 감정을 가졌으니까 엄마도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 그 엄마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가 환상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아이를 그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그 엄마한테서 지금 어떤 공격을 당할까봐 불안하니까 엄마한테 과도하게 막 붙들려 매달리면서 엄마를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엄마를 묶어버리죠. 자, 이런 환상이 아이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데, 요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또 묘하게 어머니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환상은 환상인데, 이 환상이 아이가 현실로 엄마가 진짜로 아파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던 질병이 내가 그런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아픈 거라고, 그 환상은 나 때문에 생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생긴 그 책임감을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오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격적인 환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엄마를 공격했기 때문에, 엄마를 나쁘게 되라고 빌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아프게 됐다고, 그러면 내 환상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어떤 나쁜 마음을 맞았기 때문에, 엄마를 저렇게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벌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처벌하는 엄마, 증오하는 아이는 가혹한 초자의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기초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그마한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인이 되어도 이 가혹한 초자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실수해도, 조그마한 잘못해도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내 마음에서 나 자신을 벌써 처벌해버리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때려버리잖아요. 아주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구조화되면 이게 성인 편집증 환자의 망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증거심, 공격성이 있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환상을 갖는데, 내가 그런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또다시 공격할 거라는 거. 이게 죽고 죽이는 환상이 내 마음속에서 막 지옥같이 펼쳐지지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거, 그런 피해 망상이라든지 편집증, 성과 악으로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어 버리죠. 이런 망상 구조를 갖는 성인 환자, 편집증 환자의 이 기본 구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자리 잡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인 마음속에서도 가혹한 초자, 나를 처벌하는 거, 내 이 공격성 때문에, 엄마를 증오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엄마가 나를 처벌할 거라는 거,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처벌할 거라는 거, 이 초자가, 가혹한 초자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공부라든 거, 그 다음에 몸을 깨끗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마가 나를 처벌하는 걸로, 이렇게 엄마가 나를 학대하는 걸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엄마 말 안 듣지요. 공부 안 하지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이 아이들 엄마한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엄마한테서 분리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엄마를 막 그냥 못살게 굴지요. 엄마를 완전히 통제해버리거든요. 이런 신경증 증상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 아이가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 무의식적인 환상들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이 아이가 서서히 이제 치료받아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에르나의 그 환상 속에서 에르나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펼쳐나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